네, 2019년 1월 22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오늘은 광화문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제 야외 촬영을 하는데요. 오늘 광화문으로 온 이유는 지금 이 광화문과 관련해서 많은 이렇게 지형지물들 보다 보면은요, 지금 시사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광화문 걷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진행할 건데 좀 매끄럽지 않더라도 이해 잘 해주시고 지금부터 여러 가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렛츠고. 네, 먼저 여담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손혜은원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 뒤에 광화문 보이실 겁니다. 이 광화문 복원하게 된 게 김영삼 정부 때 역사바로 세우기 하면서 광화문 복원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더냐면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을 허물어 버려 가지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할 수도 없게끔 만들었다고 한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냐,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그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그 건물들 인수해 가지고 자기가 다시 도시재생을 통해 가지고 그 복원하는 거를 정당성 부여하려고 조선 총독부 건물 헐어 제낀 것까지도 그거를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참 옳은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된 사업을 갖다가 자기 동료 의원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비판한다? 참 어리석은 짓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 출발하면서 그 얘기로 살짝 눈을 떠봤어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과 관련된 건물은 이 건물이죠. 어딘지 아실 겁니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의전상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공약이 첫 번째 출연할 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면요,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든 어디에 있든 소통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게 없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원하면 사람을 불러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만나도 됩니다. 정부 서울청사에 실무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행동하는 대통령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자기가 부각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정부 서울청사 대통령 얼마나 많이 왔다 가셨죠? 집무실을 옮기기 이전에 내가 몸으로 행동하는 것부터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다면은요, 정부 서울청사 문지방 닳도록 드나드셨어야죠. 왜 청와대에서 업무만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그런 표면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내가 이 정부 서울청사로 와갖고 실무자들하고 많이 대화할 거다 하는 이미지를 주시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움직이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금 현 정권을 말할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대통령들도 소통을 하시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 포퓰리즘식의 소통은 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소통을 하셔야죠. 진정한 소통 하려고 하면은요, 청와대의 그 넓은 그 집무실이 커서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서도 제대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포퓰리즘식의 광화문 집무실과 같은 그런 정책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정부 서울청사 앞에 걸으면서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 건물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하고요, 이 미국 대사관이거든요. 첫 번째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요, 그 사진전이 열렸었어요. 국군 포로와 관련된 사진전이 열렸었는데 마치 국군 포로들이 다 송환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선영 물망초 재단 이사장이 이곳에서 1인 시위를 했었어요. 오늘은 1인 시위를 안 하고 있네요. 왜 1인 시위를 했느냐, 정확한 통계 수치가 안 밝혀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정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대요. 지난 3년 전에도 이제 500명이 생존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500명이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뭐냐, 표면적으로만 조사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비판은 어떻게 했냐면 그분들 다 불사조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국군 포로 문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문 대통령 김정은 만나면 얘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한 발짝 뒤로 나설 수 있다고 저 자세를 취하면서
왜 그들의 말은 모두만 다 들어줘야 되는 거죠? 국군 포로 문제? 그들에게 있어서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족을 찾아주는 이상가족 상봉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 그냥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표면적으로 두고 제대로 맞지도 않는 그런 수치를 가지고 그냥 대충 넘겨짚으려고 이렇게 한다면요, 이거 큰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 이거 분명하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 꼭 좀 해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미국 대사관 앞에 걸으면서 바로 이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왜 제가 미국 대사관 앞에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부분이거든요. 미 해리스 대사가요, 방위분담금 인상을 정부에 직접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한미군을 어느 정도 일부 감축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부분인데요. 우리 국민들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그 김정은과의 평화를 빌미로 삼아서 좀 어느 정도 이 주한미군 감축하고 훈련 이렇게 좀 억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불안감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방위분담금 인상 요구하면서 만약에 이 부분 해결이 안 되면은요, 주한미군 일부 철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다행히도 미 하원에서 22,000명 이하로 감축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놔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좀 불안감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요소거든요. 특히나 저 지금 뒤에 보시면은 진짜 충격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 환영한다는 그런 프랜카드가 지금 광화문 한복판에 나붙기고 있어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말이죠, 방위분담금 인상이나 미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분위기, 저런 프랜카드까지 이렇게 겹쳐서 겹겹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요, 국민들 불안감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김정은이 지금 대남적과 통일의 야욕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잠시 숨길 뿐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과제들이 통과가 돼버린다, 만약 주한미군 관련된 문제들이 거론된다 한다면 국민들이 약간씩 불안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그 경제에도 그게 많이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이런 부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요, 우리 지금 같이 이야기하시는 여러분들이 이거 강력하게 질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확실하게 우리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걸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이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왜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제 보도에 이런 게 나왔어요. 광화문을 광장을 4배 이상으로 확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그 광화문 광장 4배로 확장하는 그 사업을 저는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광화문 지금 광장이 이 교통섬 같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걸어보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걷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사업 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면요, 이런 부분이에요. 이 광화문 광장 이런 사업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하려 그러면 이거 굉장한 예산 소모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 광장을요, 지금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붙이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세종대왕 동상을 옮겨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세종로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동상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중간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나라를 가보더라도 그래요. 딱 길의 한복판에 딱 중간에 이렇게 그 상징적인 그런 심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볼을 세종문화회관 옆에다가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 자체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사업에다가 굳이 그 많은 돈을 사용해야 되냐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SOC 사업도요, 좀 필요한 SOC 사업에 돈을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SOC 사업을 또 하나 늘려가지고 그 자금을 또 투자해서 지금 이 되어 있는 이 시설을 다시 또 뒤집고 그런 예산? 이젠 좀 재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복지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많이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서도 좀 제 생각은요, 이젠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미래지향적인 게 그냥 이렇게 무슨 SOC 사업 막 뒤집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과학기술 이런 거 필요해요. 지금 과학기술 이런 데 예산 많이 필요한데 그런 발전 통해 가지고 미래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이런 정책들은 좀 과감하게 다시 클리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광화문 걸으면서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정책이 실패한 점, 그리고 국권 포로 문제들, 한미동맹 문제, 광화문 광장을 다시 개선하려는 사업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짚어봤는데요. 확실히 광화문이라는 곳이 대한민국의 중심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많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관심 가지시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명확하게 같이 짚고 넘어가고 좀 더 나은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방향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좀 방송을 걸으면서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매끄럽지 않은 부분 많았을 텐데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2019년 1월 22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